안녕하세요.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근이라고 하고요. 저는 시스코에서 지금 이제 한 12년 정도 솔루션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DN이라 그래갖고, 디지털 네이티브,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어플리케이션 핸드폰에 많이 있는 그런 고객들 대상으로 프리세일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아마 이제 그 스위치 세션 들으셨을 거고, 오늘은 이제 라우터 세션을 들을 건데, 그 라우터가 사실은 지금은 옛날만큼 라우터가 네, 뭐냐면 그 사이즈로 봐도 기본적으로 빌딩 내 스위치는 많게는 막 수백 대가 들어가는데 라우터는 뭐 두 대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보통 엣지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라우터가 뭐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다가 또 이제 고민을 해보니 할 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우터를 360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라우터를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계획입니다. 일단은 어저께 이제 그 스위치를 배우셨는데 기본적으로 랜이랑 웨는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랜은 그냥 빌딩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빌딩 내에 있는 네트워크들의 어떤 네트워크 장비들이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랜이라고 하고 있고, 웨는 이제 빌딩과 빌딩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를 웨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기업으로 치면은 본사, 뭐 지사, 그다음 뭐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고, 또 요즘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시대다 보니까 뭐 AWS, 뭐 구글, 애저 같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장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뭐 5365라든지 뭐 줌, 웹엑스 같은 뭐 컨퍼런싱을 하려면은 또 이런 그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빌딩들을 여러 목적으로 있는 빌딩들을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하는, 이게 이제 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동그랗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 펼치면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랑 뭐 데이터 센터, 외부 정보라 그러면 인터넷이겠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둘러싸고 이 사이트와 사이트를 기본 연결해주는 회선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기본적으로 빌딩 내에서는 뭐 짧으면 몇 미터, 뭐 길어봐야 한 몇십 미터 정도면은 눈에 보이는 케이블을 연결하지만 이 웰에 있는 회선 같은 경우 집에서는 우리 벽에다 꽂으면 그 뒤로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회선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회선과 회선을 당연히 연결해주는 라우터라는 장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하드웨어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것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선과 라우터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패킷이 소스에서 목적지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경로 이제 패킷이 전달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라우팅이라고 그러는데, 라우팅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라우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 네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 그 회선을 얘기할 때 제일 제가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요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메트로 이더넷이라 그러면 사실 메트로 그럼 시티 도시 내의 케이블인데, 이렇게 지금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뭐 선처럼 쭉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런 선들이 지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뭐 한전에서 전봇대 쫙 깔고 하듯이, 그다음 도로공사에서 도로 깔듯이 통신 사업자들도 케이블을 일단 물리적으로 깔아야 돼요. 물론 우리 LTE라든지 5G 뭐 민공사 통신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보이지 않지만 기본적인 우리 근간에서 유선 통신하기 위해서는 저런 케이블들을 다 지하에 포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여기는 KT 케이블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뭐 봉사할 때 주의하세요. 이런 팻말이 있는 것들이 그 밑에 실질적으로 케이블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미국 달라스에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지도를 나타낸 거라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도시간도 당연히 케이블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고속도로처럼 보이죠. 고속도로처럼 케이블이 도시 내에 도시간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통신사업체에서 포설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나라 대 나라가는 어떠냐, 이 부분도 보면은 198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겠죠. 해저 케이블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기본적으로 지도가 보이시지만은 저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그 통신 사업자들이 다 케이블을 깔았어요. 검색해 보니까 미국의 이제 컴캐스트라는 사업자는 그 실질적으로 깐 케이블 길이를 보면 한 16만 마일 정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기반 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고가 통신을 하게 되는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를 이제 좀 분류를 좀 해보면은 이거는 뭐 제가 챗GPT 검색하니까 쭉 나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그 유선, 무선, 뭐 보시는 것처럼 LTE냐 아니면 실제 광섬유, 우리 보통 파이버라고 얘기하는 광 케이블, 그 다음에 UTP라고 하는 구리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대역폭 같은 경우도 보통 저속, 그 다음에 뭐 그 고속 같은 경우에는 광대역, 5G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낮은 대역은 지금 뭐 T1, E1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1메가, 아니 1메가 이하, 많아봐야 T3 이런 거 해봐야 3, 40메가 정도 되는 저속 회선도 있고, 용도에 따라 당연히 기업용이냐 가정용이냐, 그 다음에 뭐 회선 유형이나 매체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좀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어쨌든 기업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접속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선이 다 같이 쓰는 쉐어드냐 아니면 나만 혼자 쓰는 전용 회선이냐, 요 차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망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ADSL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쓰는 거겠죠. 집에서 쓰는 일반적인 ADSL 보면은 회선 자체가 여기 보면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옵션을 안 보이겠구나. 그 인터넷 회선 자체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가정도 있고 상점도 있고 공장 회사 다 같이 공용으로 쓰다 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뭐 보안이라든지 뭐 그 비용은 쌀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쓰기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네트워크 공부하시다 보면 인터넷에 이렇게 구름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 구름 속을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그 끝에 액세스부터 백폰급, 코어급 해서 안에 보면 수많은 장비들이 몰려 있고, 이 장비와 회선은 나만 쓰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장비, 회선 다 같이 쓰는 환경이 이제 공용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PLS는 마찬가지, MPLS 같은 경우는 이제 나 혼자 쓰는 거죠. 기업에서 쓰는 나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이라든지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중망보다는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많게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요. 이 MPLS MPLS라고 하는 거는 여기 뭐 밑에 주석이 있지만 이런 건 뭐 굉장히 고급 기능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금 다룰 건 아니지만은 그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얘도 구름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선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다른 점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저 점들, 장비들은 똑같이 공용으로 쓰지만 회선 같은 경우 제가 벌추얼 서킷이라고 해가지고 이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한 기업한테는 가상의 서킷을 전용으로 뚫어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트라넷, 우리 회사 내부 우리 회사가 전국망이 있다고 치면 전국망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 쓸 수 있는 가상의 서킷을 통신 사업자에 제공을 해줘서 쓰는 형태. 그렇게 크게 보면은 회사는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드웨어 라우터를 이제 보시면은 아까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라우터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그냥 구름 하나로 표현을 하지만 안에 보면은 억세스 레벨, 뭐 프리 어그리게이션, 또 그걸 모아주는 코어, 그 다음에 또 DCI 데이터 센터를 연결해주는 되게 많은 영역들로 티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이게 뭐 저희가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뭐 이 액세스 따는 뭐 하천, 그 다음에 뭐 코어나 어그리게이션 쪽은 이제 강물이 모여서 큰 바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거기마다 우리 다 다른 배를 쓰잖아요. 뭐 이 하천 같은 데서는 조그만 배를 쓰기도 하고 한강 같은 데서는 유람선, 그다음에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큰 뭐 유조선이나 유람선 쓰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라우터들도 이런 목적에 따라서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이건 저희 이제 시스코 제품들을 제가 일단 갖고 가긴 했지만 모든 라우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영역에 맞게끔 그 사이징에 맞게끔 다양한 크기에 다양한 성능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작게는 요건 어떻게 보면은 일반 기업이 아니라 우리 KT나 이런 뭐 SK텔레콤 같은 통신 사업자 제품 포트폴리오. 그래서 적게는 뭐 한 몇십 기가에서 몇백 테라까지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제품군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냉장고 사이즈만한 제품이 있는 반면에 또 억세스 레이는 조그만 제품들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신 사업자에서 쓰는 제품군들이 일단은 한 그 덩어리가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이제 보통 보면은
헤드쿼터, 우리 뭐 흔히 말하는 본사와 지사, 그 다음에 뭐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해. 그러면 데이터 센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본사나 데이터 센터급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기업용은 적게는 한 수십 기가부터 많게는 한 몇백 기가 정도에 되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사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 10명이 있는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고,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엄청나게 크지만 거기에 일하는 직원은 뭐 한 서너 명씩도 있는 거니까,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즈, 그 어떻게 보면 그 장소의 크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트래픽을 이용하냐가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적게는 진짜 뭐 몇백 기가부터 몇 기가, 한 몇십 기가까지 제품들이 쭉 분포가 되어 있어요. 맨 밑에 있는 메일 팬네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시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아주 작은 오피스에 속하고 하겠죠. 왜냐하면은 위에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것들이 천공이라 그러는데 안에서 팬이 돌아가요.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근데 이 팬 자체가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장비들은 이제 우리가 전산 그런 이제 클라우드시라 그러는데 조그만 이제 MDFC 같은 데다 보관을 하지만 또 이제 팬레스 라우터라 그래가지고 팬이 없이 그냥 공기 순환만으로 냉각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제품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하드웨어 장비고, 하드웨어 장비는 우리가 보통 어플라이언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또 라우터가 가상 라우터라는 게 또 있어요. 가상 라우터는 뭔가 하면은 그 VM이 뭔지 아시죠? VM. 버처 머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서버 위에다가 뭐 VM웨어 같은 그런 기술을 써가지고 VM웨어 사에 뭐 ESXi 같은 하이퍼바이저 기술을 써서 가상의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를 여러 개 만드는 건데, 동일하게 그런 이제 서버 PC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도 가상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 기업에서 운영을 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온프렘 우리 회사 영역 내에, 그러니까 즉 우리 회사랑 계약한 건물, 우리 회사 우리 월세를 내든 아니면 내가 그 부동산 주인이든 간에 우리 회사 소속의 건물에 장비들을 두고 쓸 때는 그냥 장비 들고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웬만한 이제 핸드폰 돌아가는 앱들은 다 클라우드에서 구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동네 내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에 쓰고 있는 장소, 뭐 성면, 렉, 라우터 장비, 서버는 다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장비를 들고 갈 수가 없죠. 근데 물론 아마존에서도 라우터 기능을 제공을 해주지만 아마존은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벤더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능적으로는 시스코나 이런 일반적인 네트워크 벤더들보다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 조금 더 고급 기능이 필요해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상의 그 서버 위에다가 그 네트워크 그 이걸 우리가 VNF 버추얼 네트워크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배포를 하게 돼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 이렇게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우리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가가지고 다운받고 그다음에 월별로 아니면 연별로 구독을 보통 하시죠. 뭐 얼마씩 내고 쓰는 것처럼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가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을 하고 시스코 라우터를 가상으로 배포를 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한 만큼 아니면 그 기간별로 똑같이 구독 형태로 뭐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그 조금 더 내가 고급스러운 기능을 쓴 라우터를 원할 경우에는 이런 아마존이나 뭐 애저, 구글 같은 클라우드에 시스코나 이런 다른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라우터를 가상으로 배포해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그 통신 사업자, 기업용, 가상 라우터까지 종류는 그냥 여러 개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라우터 지금 이제 하드웨어 쪽을 다루다 보니까 그냥 제일 그냥 요걸 저희가 원활류라 그러는데 4개 딱 하나 꽂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 보시면은 별거 없습니다. 뒷면은 그냥 제일 중요한 단순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들, 팬과 전원 당연히 이중화되어 있고, 앞면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맨 오른쪽에는 이제 우리 웬 회선, 아까 말씀드린 회선을 연결하는 이더넷 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 뭐 스토리지 용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디스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이더넷 같은 경우는 관리용이라 그래가지고 얘는 오른쪽에 얘도 통신되는 포트긴 한데 얘는 어떻게 보면 그 밑에 깔려 있는 마더보드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메인 마더보드가 어떻게 보면 펄트가 나더라도 관리자 입장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마더보드 위에 어떻게 보면 그 이더넷 케이블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USB라든가 RF 태그 같은 거는 뭐 위치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쭉 있고, 근데 요거를 이제 엔지니어 버전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밑에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지금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지만 통신사업, 그리고 이게 저희가 라우터 제품 아까 냉장고만큼 큰 라우터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하겠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라우터를 다룰 경우에는 당연히 라우터 간의 통신도 중요하지만 이 또 장비 내에서 포트가 막 수백 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트래픽이 흐르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알기 위해서 통신 사업자 쪽에서 계신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은 이런 라우터의 하드웨어 아키텍처까지도 파악을 하고 계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라우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뭐 같이 보이세요? 제가 에이직이라고 딱 적어놨는데 이 CPU가 생겼죠, 그죠? CPU, 뭐 칩, 뭐 실리콘, 마이크로 칩.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네트워크 장비에 있어서 제일 핵심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PU하고 다른 점은 CPU는 이제 범용 프로세싱이라 그래가지고 멀티퍼퍼스 목적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반면에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이 마이크로 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딱 특정 작업. 그래서 그 야호 이름도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어떤 특정 작업만을 위해서 설계된 마이크로 칩을 에이직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데, 이 에이직 같은 경우는 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생산을 하게 되고, 뭐 다른 기본적으로 이제 브로드콤 같은 칩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 거를 따다가 만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OS를 만들면 뭐 LG 폰, 삼성 폰 쓰듯이 쓰고, 애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딱 애플용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에이직이 뭘 하느냐, 그 스페시픽한 그 태스크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딱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예요. 라우터는 컴퓨터랑 달라서 목적이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그냥 라우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패킷이 들어오면은 받아서 처리해서 보내는 거.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라우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서비스는 뭐냐? 서비스는 이 패킷 포워딩을 제외한 또 몇 가지 작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은 보신 것처럼 되게 단순합니다. 그 인풋 포트에 대해서 이제 패킷 들어오게 되면은 이 뭐 프레임이 됐던 패킷, 뭐 스위치 때 배우셨겠지만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뭐 스위치 같은 경우는 맥 어드레스를 보겠죠. 그래서 L2 테이블을 룩업을 하고, 아니면 L3 장비 같은 경우는 IP 주소를 룩업을 해서 보낸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처리하는 게 이제 여기가 PPS, 패킷 퍼 섹라고 하는데, 초당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수로 치면 많게는 막 수십억 개를 처리해요, 패킷을. 그 얘 같은 경우 CPU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에이직은 단순하게 패킷 그 지도를 보고 목적지가 어딘지만 보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초당 뭐 적게는 몇백만, 몇천만, 몇억 개의 패킷을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에이직이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서비스라고 했던 넌 포워딩 태스크는 뭐냐? 단순히 패킷만 이제 보내면 되겠지만은 아쉽게도 또 중간중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일 패킷 들어왔을 때, 이거는 필터링이죠. permit deny. 이거는 얘는 이로 못 가. 뭐 이런 것들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뭐 QoS 같은 경우는 우리가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뭐 일반 예를 들면은 보이스 패킷이다 그러면은 지금 회선이 꽉 차 있어서 굉장히 비지한 상태인데, 뭐 이메일이나 비디오 같은 전송은 조금 느리게가 되지만 보이스는 끊어지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보이스 트래픽이 마킹을 해서 얘는 조금 빨리 처리를 해주자. 뭐 프라이어티를 주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QoS라 그러고, NF의 룩업이랑 우리 넷플러라 그래가지고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그런 행위들을 다 게더링 해가지고 통계를 내는,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위해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ACL로 필터링하고 QoS로 프라이어티를 주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non forwarding 태스크라 보면 되는데, 크게 에이직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되고요.
이 에이지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분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 베이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단순 무식하게 빨리빨리 보내는 역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베이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머업을 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non-forwarding 태스크들을 얼마큼 내가 더 할지를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스코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칩을 갖고 있어요. UADP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스위치에서 고속 스위칭을 위한 것들이고, QF는 퀀텀 플로우 프로세서, 뭐 실리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통 라우터에 많이 들어가는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 UADP는 이제 스위치에 들어가는, 그렇게 좀 구분이 될 수 있고, 이 칩도 이제 아까 말씀 라우터가 여러 개 있듯이 그 라우터 사이즈에 맞게끔 성능을 처리하는 걸 따라서 다양한 이 실리콘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왜 에이직이냐고 하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CPU는 플렉서블하지만 너무 느리다. 가격이라든지 유연성은 좋지만 초당 보신 것처럼 수백만, 뭐 수십억 개의 패킷 처리하기에는 CPU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는 물론 뭐 어저께 배우셨던 뭐 스캐닝 트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컨트롤 관련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CPU가 필요는 하지만 제일 주된 목적인 패킷을 받아서 목적지를 보내는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이직을 쓰고 시스코 같은 뭐 이런 벤더에서는 뭐 지적 자산 1호라고 아마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아마 에이직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 동안 뭐 쭉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 회선하고 라우터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좀 들으면 해주시면서 들으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라우팅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끄덕끄덕이 아니라 조금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CPU 조금 가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통신 라우팅 트래픽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 뭐 실제 생활에는 이렇게 라우터들이 엄청나게 얽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라우팅을 설명을 아마 한다면 아마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이해를 하기 편하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뜬금없이 운동장을 제가 갖고 왔는데 어, 운동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는 다 뛰어나는 운동장인데 우리가 보통 비유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랜 스위치와 연결하는 구성에서 저희가 보통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브로드캐스트라는 그 브로드캐스트 딴 게 아니라 그냥 고함 치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있어? 라고 고함 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저 그네 옆에 이제 앉아있는 애가 저 여자친구가 저 교문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쟤를 찾기 위해서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영희야 어디니? 라고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애들은 누군가 영희를 찾고 있네? 그렇겠죠. 근데 나는 영희가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영희는 이제 그걸 들었어. 그럼 나는 여기 문 앞에 있어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어디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보통 우리가 L2를 운동장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고함을 질러서 서로 위치를 파악해서 그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뭐 영희한테 그 볼 일이 있으면 이제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또 한참 동안 얘기를 안 하면 영희가 딴 데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이제 에이징이라 그러는데 통신이 이렇게 그 스위치 캠 테이블이라 그래가지고 위치 그 포트별로 그 맥 어드레스가 어딘지를 파악을 하다가 또 통신이 없으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또 다시 똑같이 또 불러가지고 찾겠죠. 네, 그게 이제 L2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내가 다른 운동장에 있는 뭐 철수랑 얘기를 해야 되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고함 아무리 질러봐야 소리가 안 닿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문을 통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교문이라는 게 뭐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나가는데 어찌됐든 물리적으로 다른 운동장 두 개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라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운동장 왼쪽에 있는 운동장과 오른쪽의 운동장은 네트워크가 달라요. 그 L2라는 거는 뭐 10.0.0.1이라 그러면은 10.0.0.1부터 255까지 한 덩어리라고 치면은 오른쪽에 있는 운동장은 이식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고함을 아무리 질러봐야 그 브로드캐스팅은 게이트웨이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라우터가 필요하다.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운동장에 10.1.1.0이라고 하는 운동장에 여기 보면 조니, 톰, 니콜, 엠버 이렇게 좀 관계가 애매한 분들인데 한 네트워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 보면 이제 다른 네트워크 23점 뭐 네트워크인데 여기는 이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서버가 있는 다른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연결을 아무리 해본들 절대로 여기 왼쪽에 있는 조안이나 텀이나 니콜이나 엠버는 커피를 시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우터가 없으니까. 라우터가 있으면은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그 L2 통신 먼저 좀 복습을 해보면은 그 조안이가 텀한테 이제 그 핑하는 뭔지 아시죠? 핑을 보내게 되면은 10.1.1.2가 톰이에요. 그거 보내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딘지를 그게 아니라 그 스위치 관점에서는 IP 어드레스는 얘는 모르는 언어인 거죠. 즉 조니가 톰한테 핑을 해서 헬로우를 할 수 있으려면은 톰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야지만 통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IP 어드레스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한 거지. 맥 어드레스를 그 IP를 아무리 보내봤자 스위치 입장에서는 뭐야 그게 빈 봉투가 온 것밖에 안 돼요. 즉 그 운동장 내에서 통신하려면은 상대방의 맥 주소를 알아야 되고 맥 주소를 알려면 아까처럼 이제 고함을 질러야 되겠죠. 핑을 날리게 되면 처음에 RCMP가 나가다가 이걸 이제 ARP라 그러는데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 해가지고 전체 운동장에 있는 사람을 다 보낸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고함 치는 거라 표현을 했는데 이 이제 패킷을 뭔지 모르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FFFF 돼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레이어 2 FFF라는 게 저기 이제 고함 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운동장 안에 있는 모든 단말들한테 나는 지금 10.1.1.2랑 매핑이 되는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애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어라고 스위치에 보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아닌 애들은 다 드롭을 하겠죠. 난 아니니까. 톰만 리플라이를 해서 실질적으로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통신이 되게 되면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 맥 어드레스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통신을 하게 돼요.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배우셨던 L2 내에서의 통신인데 핑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가 나는 그 커피 서버에 통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네트워크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핑을 그 웹서버로 날리게 되면은 처음에는 똑같아요.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전이 단말 입장에서는 23.227.38.0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마 조금 의아한 게 있으실 텐데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똑같이 이제 브로드캐스트 알리지만은 나는 분명히 23점 블라블라 네트워크에 알렸는데 데스티네이션 10.1.1.1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제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교문의 주소입니다. 교문. 즉, 그 단말, 내 PC 단말에 게이트웨이가 10.1.1.1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내가 개인적으로 설정을 해도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집이나 뭐 DHCP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이트웨이 주소들은 통신사나 뭐 주는 거를 보통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네트워크 카드에 이 게이트웨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는 이 라우터 게이트웨이 교문 쪽으로 패킷을 ARP를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애들은 다 아니니까 똑같이 XXX 드랍을 할 거고 그거를 받아다가 라우터가 받아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잖아요. 여기서 또 X가 왜 나왔냐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해되시나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L2가 비어 있죠. 여기가. 그러면은 아까 여기 라우터에서 이제 패킷을 보내게 되면은 이쪽으로 내가 최종 목적지에 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브로드캐스팅을 한번 해서 다 드랍이 되고 라우터가 왔어요. 라우터까지 받았는데 이 입장에서는 이제 일로 가야 되는데 M3 관점에서는 데스티네이션이 23점. 나는 이 방향밖에 없어. 그래서 L3 레벨에서는 이 서버가 나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그 방향은 아니지만 맥 어드레스 똑같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라우터도 똑같이 그냥 23점 블라블라블라도 어디니라고 또 똑같이 브로드캐스트를 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럼 스위치가 받아다가 아 내가 찾았어. 여기 23점 서버가 나랑 붙어 있었네라고 하게 되면은 그 ARP 패킷이 반대로 넘어와가지고 그런 행위를 거치고 나게 되면은 이제 그 좌니 입장에서는 저 서버까지 가는 경로가 완성이 된 거예요. L2, L3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통신을 이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게 이거가 좀 뭐 부하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되게 좀 불필요한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L2 같은 경우 L2 그 건물 내에서는 이러한 브로드캐스팅은 사실 전반적인 네트워크 성능에는 전혀 그 영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그 내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브로드캐스트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위치를 파악하고 통신을 하는 이런 과정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질문 네네. 게이트웨이하고 라우터 역할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아까 제가 이제 교문이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인터넷이라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또 커피 서버뿐만이 아니라 뭐 페이스북에 됐든 유튜버에 됐든 간에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경로가 이 세상에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냉장고만한 그런 그 라우터에는 라우팅 경로가 뭐 수백만, 뭐 수억 개가 깔려 있어요. 그거를 얘는 다 알 수가 없죠, 그죠? 그 라우터의 핵심은 내가 여기까지 갈 때, 밤에 여기까지 갈 때 내가 모든 거를 다 책임지겠다가 아니에요. 라우터는 그냥 받아서 다음으로 보내는 거. 또 내가 받아서 그 다음으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서는 라우터가 여기 뭐 엄청 많이 있죠. 그러면은 결국적으로 맨 끝에 있는데 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경로가 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거를 최적의 저희가 트리라고 하는데 길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게 되는 맨 처음에 도착하는 게 보통 네,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이트웨이가 우리 라스트 리소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 넥스트 홉. 넥스트 홉의 개념이 이미 게이트웨이고 그 게이트웨이까지 왔으면 그 라우터는 이제 내가 인접하고 있는 라우터가 뭐 10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테이블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되겠네 하면은 뭐 1번 포트로 2번 포트로 계속 패스피스를 그냥 포워딩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라우터가 갖고 있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게이트웨이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저기 그림에서는 라우터가 하나인데 실제로는 라우터가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랩도 해야 되니까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아까 제가 구름 속에 라우터 보여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라우터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라우팅 프로토콜 통해 가지고 서로 네이버를 냈고 그 수집을 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경로의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패킷들이 다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사실은 라우팅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집에서는 내가 다른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 맨 첫 번째로 가는 곳이 라우터에 설정되어 있는 게이트웨이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패키지 오게 되면은 그 라우터가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또 호딩을 하겠죠. 한 가지만 더 네. 여쭤. 그럼 저기서 스위치랑 여러 가지 라우터랑 이렇게 개별로 연결된 게 아니라 라우터랑 라우터끼리만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라우터들의 게이트웨이는 다 똑같은. 근데 이제 보통 뭐 이건 또 다른 그거 이제 커버는 안 했지만은 보통 이제 기업에서는 라우터 하나 쓰지 않죠. 라우터 하나가 죽으면은 그날 통신 아무 일을 못 하니까. 그 보통 라우터를 2개 놓거든요. 2개 놨을 때 게이트웨이가 2개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설정에 따라 달라요. 뭐 이제 우리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을 해가지고 2대가 있으면은 가상의 IP랑 가상의 2개를 같이 쉐어하는 그 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바라보게끔 해서 여기가 죽으면은 여기로 넘어가게끔 하는 뭐 그런 기술도 있고 아니면 뭐 스태틱 라우팅을 설정하게 되면은 ECMP라 그래가지고 이퀄 코스트
그 로드 밸런싱 하는 거죠. 라우터 두 개를 스태틱으로 잡게 돼 경로를 두 개 잡으면은 그러면 플로우별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커피 서버도 갔다, 뭐 유튜브도 갔다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퀄 코스트라 그래가지고 경로 자체가 라우터 두 대가 있으면은 뭐 유튜브는 1호기로 갔다, 2호기로 갔다 이런 식으로 양쪽을 다 쓰는 뭐 그런 기술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근데 이 랜 빌딩 관점에서는 우리가 엣지 라우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엣지 그냥 끝단에 있는 거예요. 끝단. 그러니까 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대가 됐던 두 대가 됐던 간에 그 라우터, 그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거를 떠나고 나서는 이제 뭐 통신 사업자 라우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회사 내부망이면 우리 회사 내부 라우터일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경로들을 보고 패키징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인터넷이 됐든 간에 아니면 우리 회사 내부의 뭐 다른 지점, 뭐 데이터가 됐던 간에 그런 식으로 패키지 뭐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지?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은 그 팀 가지고는 커피를 오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 웹서버 커피 서버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 그러면은 보통 이제 HTTP 통신을 하게 돼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뭐 그 웹브라우저 넣고 네이버닷컴, 뭐 구글닷컴 이런 식으로 거기다 우리 IP 주소를 넣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걸 이제 뭐 HTTP 게시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그 페이지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내용들을 설치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이제 HTTP 게시라 그러는데 이 좌니 컴퓨터에서 그 브라우저를 뭐 크롬이든 뭐 열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URL을 쓰겠죠. 뭐 네트워크첩.com 커피라고 하는 이걸 치게 되면은 호스트 네임 언리저브드라고 떠요,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주소하고 매핑이 되는 IP 주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우리가 여기 그 게이트웨이 설정을 했듯이 DNS 서버도 설정을 하게 됩니다. DNS 서버를 설정하게 되면 이 DNS 서버가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다 통신 사업자에서 주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요 조그만 네트워크 안에서는 여기 지금 DNS 서버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0.1.1.52 DNS 서버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맨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ARP 통해가지고 똑같은 행위를 통해서 오식을 발견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그러고 나서는 패킷을 까보면은 L7의 이제 DNS, 그다음에 L4의 뭐 포트가 53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해요. 요거는 뭐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인바운드를 까보시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이 떠요. 이제 보면은 DNS 이제 쿼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 첫 커피 여기로 가려고 그러면 이거랑 매핑되는 거는 뭐야라고 얘가 좌니가 DNS 서버에다가 쿼리를 날리게 되면은 얘는 랜서가 오는 거죠. 여기 보면 10.20, 10.3.65야 라고 랜서가 오게 되면은 저거를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 넘어가죠 이게. 네. 그렇게 DNS 쿼리를 통해 가지고 주소를 알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웹 브라우저에 그 내용들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그 되게 좀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이제 인터넷 같은 걸 할 때 인터넷 브라우저에 뭐 유튜브를 하든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을 하든 내가 브라우저에 페이스북.com을 쳐서 맨 처음 접속할 때 이런 비슷한 행위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배틀그라운드 혹시 하시나요? 네. 그총 쏘는 게임 하든 총 쏘는 게임 하게 되면은 여기 계시는 분이 서울에 계시고 여기 부산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총을 빵 쏘면은 친구가 총을 맞잖아요. 그 총알이 이런 형태로 쭉 가서 배틀그라운드 서버 찍었다가 네. 그 총이 이제 그 랜선을 타고 친구가 총에 맞는 그런 통신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좀 농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운동장의 교문 커피 서버가 있는 이 운동장의 교문, 게이트웨이, 각각 게이트웨이가 있는 거고, 중간에 이게 이제 보통 구름으로 표현을 하겠죠. 뭐 MTS가 됐든 NTS가 됐든 간에.
그래서 경로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요게 이제 L3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도 여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이론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은 라우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두 가지입니다. 경로 정보, 경로 정보를 얻어서 그 정보들을 쭉 정리하는 역할 하나, 그 다음에 그 정리된 정보를 기반으로 패킷을 보내는 거 하나. 네. 여기 라우터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여기 퀴즈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수행하는 라우터의 그 제가 말씀드린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뭐라 그랬죠? 그 마이크로칩. AG. 손을 그러면 이렇게 그냥 요걸로 두 번째가 드릴게요. 손을 먼저 드셨고 제일 크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라우터 역할이지만 또 내부로 들어가면 이게 에이지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라우터는 이게 답니다. 이 두 가지가 다예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끝낼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라우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킷이 어디에서 엔드 투 엔드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까지 갈 때 중간에 여러 라우터를 거쳐가는데 경로를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 라우터 역할은 그냥 넥스트 허브로 보내는 것까지만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홉바이 홉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A 네트워크, B 네트워크, C 네트워크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넘나들 때는 중간에 라우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라우터 그 패킷이 넘어가는 그 경계가 어떻게 보면 라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후보로 보내고 나서 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ARP 통해 가지고 LP 통신 통해서 통신하기 때문에 요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라우터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목적지까지 보냄에 있어서 패킷을 내 인접 라우터까지만 보내겠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라우터가 경로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얻는 방법은 많지만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나랑 직접 연결된 회사 로컬 라우터가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인터페이스에 설정 가가지고 1.1.1.1 그리고 인터페이스 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라우팅 테이블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넥티드라 그래가지고 목적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같이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가 제일 기본이에요. 만약 라우터가 예를 들어서 포트가 얘가 한 100개예요, 100개. 그 100개를 다 활성화시키고 IP를 프로더 네트워크를 쭉 설정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100개가 쭉 생기겠죠. 네. 이거는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그냥 내 로컬 포트에 활성화시키고 IP 설정만 내가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받아오는 정보를 우리가 그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태틱 라우팅은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은 좀 제가 중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라우터의 제일 중요한 기능, 경로를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거. 첫 번째는 그냥 나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인데 두 번째는 이제 스태틱은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매뉴얼 설정 다이나믹이 아니라 얘는 그냥 특정 위치를 딱 찍는 거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여기를 가야 돼. 여기로 가려 그러면은 내 넥스트 홉은 여기야.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이트웨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게이트웨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설정 자체를 이 라우터에다가 설정하는 그 매뉴얼을 제가 뒤에 보내겠지만은 그 설정의 의미는 나는 20점, 20점, 20을 꼭 찍어서 일로 가려면은 일로 보내라고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설정을 여기다 하게 되면은 라우터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20점, 20점, 20.1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나는 1.1.1.2 일로 가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만 해서는 통신될까요? 안 되겠죠. 네트워크 통신은 무조건 양방향.
갔다가 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보내서는 끝이 아니야. 당연히 또 반대 라우터에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일로 가세요라고 똑같은 걸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테이블 또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관적이죠, 굉장히. 왜냐면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뭐 네트워크가 크지가 않아요. 몇 개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일로 갈 때는 일로 가. 여기로 갈 때는 여기로 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인 건 좋은데 만약에 라우팅이 이제 뭐 여기가 라우팅이 제가 하나만 있었지만은 요 꼭지 석쇠가 10개가 되게 되면은 설정해야 되는 것들이 기하급수로 넘어가요. 그러면 뭐 관리자 입장에서는 수백 줄을 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로를 얻는 방법이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이 있는 거예요. 다이나믹 라우팅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더 간단해요. 얘는 목적지는 상관이 없고 내 것만 전파해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보면은 10점, 10점, 10점 요거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라고 그냥 광고를 해주는 거죠. 광고를 해주고 얘도 내가 갖고 있는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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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요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광고를 하게 되면은 그 광고를 내가 광고하는 걸 듣고 저 라우터에는 이게 있구나라고 해서 또 테이블을 만들게 돼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라우팅 가서 라우터 장비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 10개 네트워크 갖고 있어 얘들아라고 광고를 해주면은 그거를 듣고 애들이 그 테이블 만들게 돼요.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라우팅을 만들게 되면은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지도를 통해 가지고 패킷을 포워딩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라우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라우팅 다이내믹 라우팅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분류 방식도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 다룰 거는 동작 원리에 대한 분류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디스턴스 벡터, 링크 스테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은 어렵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디스턴스 벡터라고 하면 경로 습득을 할 때 나는 그냥 나랑 인접해 있는 애들한테만 받겠다. 그 다음에 링크 스테이트는 이것도 한 도메인이죠. 네트워크가 한 100개가 10개가 모여있는 큰 네트워크 집합체에서 각자 나라 내 네트워크들을 광고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정보를 다 한 번에 동기화시키는 거. 요게 이제 링크 스테이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얘기를 드리면은 보통 R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제일 대표적인 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얘 입장에서는 경로를 인접한 애들하고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뒤로 뭐 계속 많겠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만 받고 요렇게만 받고 이렇게만 받다 보니까 전체 이 토폴로지 동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방식이기 때문에 RIP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 라우터 수가 많아질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라우터의 정보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링크 스테이트라고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내 로컬 대역에 대해서 광고를 해주게 되면은 이 전체 이 각각 라우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요. 데이터베이스화 시킨 다음에 그 SPF라고 하는 게 Shortest Path First. 내가 일로 가는 길이 이렇게도 있고, 뭐 아니면 여기 중간 라우터 하나 더 있으면은 하나, 둘, 셋.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제일 빠른 길은 요거네. 그럼 요 틀이죠, 틀이. 틀이라고 하는 건 룩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를 가겠다라는 것들을 즉 맵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린 것처럼 그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도메인 내에 있는 모든 라우터들의 각각의 라우터들이 광고를 하는 내용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최적의 경로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 빠른지를 작성하는 거. 최종적으로 라우팅 테이블. 내가 어디 가기 위해서 제일 빠른 길은 랩스톱이 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요게 제일 빠르네.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다이나믹 라우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다이나믹 라우팅의 단점은
리소스 많이 차지하겠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IP는 단순하게 그냥 옆에 있는 애한테만 받아오기 때문에 따로 뭐 CPU라든지 메모리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 뭐 알고리즘 나오고 뭐 계산하고 뭐 트리 이런 것들이 다 CPU랑 메모리가 연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 도메인 안에 라우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CPU랑 메모리를 소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에어리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OSPF라고 하는 라우팅, 다이나믹 라우팅이 돌아가는 도메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전체를 다 에리아 0으로 백본 A를 만들게 되면은 라우터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에리아 0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만 연산을 해라. 그리고 인접한 거는 여기 이제 B가 보더네, 보더 라우터 통해서만 받아와라. 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 리소스들을 조금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 다이나믹 라우팅 중에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은 저는 에리아 개념까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좀 내가 질문도 있는데 네. 나중에 하나 할까요? 지금 시간이 그죠? 실습을 시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라우터는 그 게이트웨이 몇 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 포트스랑 게이트웨이는 하나. 연결된 무조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는 라우터 관점이 아니에요. 관점 자체가 게이트웨이는 그러니까 이쪽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그 중간에 라우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 두 개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는 단말 관점이라고 하는 게 단말 이 PC가 됐던 간에 뭐가 됐던 간에 단말은 게이트웨이를 아까 말씀드린 것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비는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IP는 하나죠, 하나. 딱 하나. 그러면 네트워크 그룹을 여러 개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 개가 막 분당할 그때는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혹시 그 라우터로 장비 연결하게 되면 네트워크 그룹 간에 있는 IP가 중복될 수 중복된 거, 그러니까 그 라우터는 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포트가 예를 들어서 한 24개가 있잖아요. 24개가 있으면은 뭐 이제 어저께 배웠듯이 그 24개도 VLAN을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지만 일단은 통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24개의 인터페이스는 그냥 그 VLAN 하나로 10번 만들어서 다 거기다 넣게 되면은 걔는 그냥 그 포트 수는 여러 개 많지만 그걸 한 덩어리에 보시면 돼요. 근데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하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압층 행위가 그 브로드캐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행위는 그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L2 도메인 데이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우터 같은 경우는 얘가 보내봤자 이쪽이 뭐 포트가 하나 더 있어 이쪽이 됐던 간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게이트웨이랑 헷갈리시는 게 게이트웨이는 그냥 이 서버든 단말이든 얘가 다른 네트워크. 그러니까 나랑 같은 아까 이 그림 넣겠다. 얘가 얘랑 통신할 때 게이트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같은 네트워크니까. 이건 다른 네트워크잖아요. 이리로 가려 그러면은 게이트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게이트웨이고. 근데 혹시나 이쪽이랑 그 네트워크 주소가 겹치게 되면 요 안에서는 저기 당연히 라우터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만약에 20.3 하시고 요 이번 포트에 23.27.3, 8.2를 치면 에러가 나요. 안 들어가, 안 먹어요. 그럼 당초에 그 라우터가 들어가는 네. 아플리케이션 요 안에서는 10.3, 얘 3, 2, 3, 4, 5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3 넣었다. 그럼 쫑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근데
근데 라우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라우터 포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같은 대역에 다른 IP를 주는 순간은 에러 메시지가 그럼 그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부터 IP를 다르게 설계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그럼 그 혹시 라우터는 L3 통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맥 주소도 같이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그 라우터는 무조건 IP. IP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기 L2 도메인 내에서는 그 브로드캐스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쫙 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은 난 몰라. 내가 모르면은 그냥 다 포함을 치죠. 라우터 입장에서는 라우터는 내가 모르는 게 오잖아요. 그게 불안해요. 그럼 그 라우터가 IP를 받는데 그럼 그 저쪽으로 다른 네트워크로 넘어가서 그 IP에 대한 맥 주소를 가져오는 거 같아요. 그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패킷이 오게 되면은 얘 입장에서 지금 인바운드 인내에 들어올 때 요 8936이 이 조니의 그 네이버 어드레스고 얘 입장에서는 여기 보면 1D0이가 여기 매주서거든요. 얘 입장에서는 L2 여기까지가 같은 네트워크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가 같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얘가 보낸 패킷들이 L2 레벨에서 여기까지는 와요. 근데 나갈 때는 얘 입장에서는 L2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옆에 있는 스위치한테 물론 여기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했지만 중간중간 라우터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중간중간 통해가지고 제일 이 반대편 엣지까지 왔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L2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또 마지막에 있는 이 엣지 라우터는 또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적지가 23.2, 7.38.65 얘가 어딘지라고 또 라우터가 브로드캐스트 AP를 보내게 되면은 스위칭을 받고 또 브로드캐스트 하겠죠.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어쨌든 하나밖에 없어도 어쨌든 다 보내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오겠죠. 그러면 스위치한테 야 찾았어. 너가 찾고 있는 23점 블라블라가 나랑 연결돼 있네? 라고 보내게 되면은 거기서 반대로 쭉 오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이블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조니가 저 웹서버에 접속할 때는 조니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라우터의 맥 주소인지 저 웹서버의 맥 그죠. 주소인지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웹주소는 얘 입장에서 맥은 여기까지.